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평일입니다. 자, 드디어 G20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역전쟁 90일 휴전, 예상했던 결과대로 휴전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좋은 뉴스가 있었죠. 중국, 미국산 자동차에 40% 관세 철폐 합의, 좋은 뉴스가 연달아 나왔고, 그 결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67% 상승을 했으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97% 거의 2%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급도 매우 좋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같은 날은 코스피는 이렇게 대량 매수가 또 들어왔고 코스닥도 약간의 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기관도 대량으로 매수가 들어왔고 개인은 팔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개인은 팔고 아주 좋은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자동차처럼 여러 가지 관세가 철회되면서 하나하나씩 타협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국면에 지금 맞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G20 정상회담이 끝나고 어떻게 매매할 것인가 이번 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간의 거래가 체결되고 있고 다우와 나스닥에 대한 거는 빼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국내 시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아주 재밌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절대 고점은 뚫지 않고 고점 이전에서 마무리를 지었고 시초가가 1.5% 정도 상승을 해서 올랐다가 장중에 개인이 팔면서 약간 내려왔었는데도 종가 고가로 마무리가 됐고 수급도 되게 좋았습니다. 외인 기관 양매수의 개인 매도 아주 이상적입니다. 특히 개인은 이렇게 팔고 외국인이 되게 세게 들어왔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올렸던 이 강좌에서 절대 12월달 지금 나쁘지 않다고 수급적인 것도 외국인 이거 조금 팔았다고 쫄 거 없다고 그래서 월요일까지 동향을 보면은 향방을 알 수 있는데 월요일날 오늘 세게 들어왔죠. 그리고 기관도 양매수 기관은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는 계속 사고 있어요. 코스닥은 계속 팔고 있지만 그리고 금융투자, 매수, 연기금, 매수 다 좋아요 지금. 나쁜 건 없어요. 그리고 코스닥. 그리고 수급이 되게 고루고루 들어왔죠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매수, 기관도 매수, 개인 매도. 아주 이상적입니다. 2100 넘어가면서 개인의 물량이 털리고 그 다음에 금투의 물량이 줄어들고 신용잔고도 좀 줄어드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그렇게 됐고 또 이제 채권금리 쪽 시장도 이제 빠지고 달러가 1110까지 내려왔습니다. 엔화도 지금 978원 이제 환전해야 되겠네요 제가. 그리고 유가는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5% 가까이 급등을 해가지고 이제 에스올이라던가 이노베이션 그리고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을 했고 TV홀딩스라던가 제주항공 그동안 유가 때문에 올랐던 주식들은 다 내렸죠. 그래서 이게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해지 개념이 되기 때문에 회담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유가가 더 떨어지면서 40불대로 넘어가면서 더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이게 반대 결과가 나오면은 오히려 하락할 수 있다고 해서 안 좋다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이전 영상을 여러분 미리 보세요. 했던 얘기를 또 할 수 없으니까. 이때 유가의 향방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했고 그리고 금리 인상이라던가 그게 어떻게 될지도 지난 시간에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영상을 한번 보시고 이걸 꼭 보세요. 그런 것처럼 오늘 뭐 S-오일이나 이런 애들은 되게 잘 갔어요. 이런 애들 바로 올라왔고 그리고 TV홀딩스나 이런 애들은 오늘도 내렸죠. 이런 날에도 내리는 종목이 있죠.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 종목이 648 종목, 하락 종목이 186 종목, 보합은 60 종목, 상한가는 2종목.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는 1종목, 상승은 959 종목, 보합은 66 종목, 하락은 249 종목. 그리고 오늘 정치 테마주가 되게 세게 갔어요. 정치 테마주가. 와, 오늘 참 정치 테마주가 아직 선거도 한참 남았는데 아니 한 명 정치 테마주로 쏠린 게 아니라 뭐 이낙연 테마주라던가 뭐 유승민 테마주라던가 그냥 반기문 씨 빼고 다 갔어요. 그리고 이번 회담 결과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달러가 떨어지고 유가가 오른 거는 실물 경제가 움직인 겁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 에펙 회의를 하고 뭘 하면서 이제 중국에서 자기는 성명에 반대를 한다 하면서 반발을 하면서
유가도 내리고 그 다음에 달러도 약간 오르고 그러면서 실물 경제 쪽이 움직이면서 외인이 이탈이 나왔는데 이제는 반대로 얘네 둘이서 화해 모드로 가니까 달러가 바로 내리고 유가가 다시 오르죠. 유가는 왜 오르나요? 매번 얘기했죠. 중국이 지금 원유 수입국 1위입니다. 세계 1위예요. 그래서 얘네 쪽 타격이 있으면은 원유 수입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유가는 내립니다. 그래서 걔네하고 지금 화해 모드로 가니까 바로 유가가 오늘 5% 급등했죠. 떡상했어요. 그리고 아침부터서 나스닥 선물이 2% 가까이 급등, S&P 500 선물 지수가 2% 가까이 급등, 중국도 오늘 너무 좋았어요. 2.5%. 그 다음에 니케이 1%. 오늘 제가 한국에 없었다는 게 참 아쉽네요. 제가 지금 방금 왔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참. 그리고 지수가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지난 저점을 돌파를 안 하고 끝냈어요. 참 신기하죠. 얘네가 지난번에 2100 언저리에서 멈춰 있었고 700 언저리에서 멈춰 있었고 이번에는 지난 고점을 돌파 안 하고 멈춰 있었고 이거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이걸 끌어올리면 더 끌어올릴 수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한테 이제 기대감을 주는 겁니다. 기대감을 딱 주고 야 이제 내일이면은 시초가에 여기 돌파하고 들어올 테니까 아침부터 개인들 세게 들어와라. 오늘 이 매동 보면은 니네들이 이제 새로 들어오니까 내일 아침에 들어와라 하는 식으로 여기서 일부러 멈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2100을 강력하게 이제 지지가 되면서 올라왔으니까 이제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자꾸 와리가리 치잖아요. 2100만 넣으면 떨구고 여기 떨구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2150이라던가 이제 이 위로 좀 올라가려고 하면은 이제 2100이 지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이제 매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수급도 들어왔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올랐어도 여러분이 금요일날 내가 종배를 때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아쉬워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주식 하루 이틀 할 거 아닙니다. 절대로. 수급 들어오고 불안 요소가 다 해결을 한 다음에 매매할 수 있는 구간 충분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매매를 못했다 아니면 금요일날 매수를 못했다 해서 절대로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은 안전하게 해야지. 만약에 회당 경과가 반대로 나왔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뻔했어요? 바로 그냥 시작하자마자 시초가 마이너스 10%로 시작한 종목이 몇 종목이나 되겠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에 버텨도 또 내리고 막 그런 식으로 하면서 연속 투매 나오고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여기서 뭐 손절해도 그 다음에 뭐 장이 계속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결과 확인하고 위로 올라오고 쟤네도 이제 수급 들어오고 그 다음에 매매하면 됩니다. 그리고 90일 휴전을 했는데 저는 한 6개월 정도 휴전해줬으면 좋고 파이널 퓨전을 좀 선언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개소리고 이거는. 자, 이 휴전이 여러분 90일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한테는 이게 90일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한 달 중에서 실거래일 수는 21일에서 23일 정도가 돼요. 그리고 12월 달에는 크리스마스 있죠. 그리고 31일은 휴장이죠. 이렇게 이틀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거래일이 한 20일 정도 되고 1월 달에는 1월 1일 빠지죠. 그리고 2월 달 다 합쳐서 설날도 있어요. 설날도 있고 실거래일을 3개월 90일을 기준으로 해서 20 곱하기 3하면 60입니다. 60일 중에서 설날이랑 뭐 그런 거 빼면 한 54일? 우리가 실제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날짜는 54일이에요. 근데 54일에서 금리 인상 FOMC 회의 있고 그 다음에 뭐 선물 옵션 이런 거 다 빼면은 실질적으로 매매가 가능한 날은 한 40일? 뭐 그 정도예요. 90일 중에서 40일 정도가 매매가 가능한 날. 근데 이것도 중간중간에 회담이라던가 이제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오펙 정상회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은에서 또 우리나라 금리를 또 어떻게 할 것인가라던가 뭐라던가 이런 것도 얘기가 나오면은 그때그때 달라지는데 지금 주식 거래일수 40일 중에서 여러분이 이제 스케줄을 잘 짜야 돼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6일에서 7일 오펙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산유국들이 모여서 이제 유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러시아의 압박으로 해서 사우디가 감산을 할 거란 얘기도 있고, 여러분이 오늘 TV홀딩스 같은 주식이 3%밖에 안 내렸네요 라고 생각을 해도 요게 말이죠. 왜 그거밖에 안 내려놨냐면은 오펙 정상회담에서 얘네가 증산해가지고 또 석유값이 내릴 수도 있으니까 그 기대감이 있어서 더 안 빠진 겁니다. 근데 오펙 정상회담에서 사우디 감산한데 하면은 쟤네들 더 빠집니다. 밑으로
밑으로 더 빠지고 외인은 오늘 먹튀를 했죠. 외인 팔았고 개인만 샀죠. 그래서 이게 더 빠질 수가 있는데도 개인들이 한번 오펙 정상회의 한번 지켜볼까? 이런 게 있어서 들어온 겁니다. 뭐 석유 관련주, 유가 관련주를 제외하고는 화요일부터서 금요일까지 매수를 할 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일은 아침에 시초가의 개인들이 따라 들어와서 이제 기관과 외인이 약간 매도를 하겠죠. 그리고 종가에 또 다시 살 수도 있어요. 화요일과 수요일은 개인적으로 이게 보합 내지 약간의 하락. 왜냐면은 우리는 오늘 2% 가까이 지금 올랐고 다우가 오른다고 해도 우리는 오늘 먼저 올랐어요. 선반영 된 거예요. 선반영 되고 또 다우가 오르고 또 야간 선물이 오르면 아침에 막 또 불나방처럼 뛰어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역이용해 가지고 제가 만약에 매매를 한다면은 내일 종가 아니면은 장 막판에 외인이 요즘 장 막판에 사잖아요. 그때 살 때 사가지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수요일날 아싸리 좀 더 기다려서 수요일날 왜냐면 화요일날 좀 내리고 그 다음날에도 약간 또 보합 내지 하락으로 약간 내려가면은 그때 종가라던가 이럴 때 잡아가지고 매매할 수 있어요. 이거를 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다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 이게 얼마 전 신문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새마을금고 5% 적금 특반 3일 만에 100억 몰렸다 하면서 몇십만 명이 이 적금에 들려고 막 난리를 쳤대요. 이거는 뭐 금액 제한도 없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자가 뭐 해봤자 2%고 하트 적금 같은 거라고 해서 뭐 헌혈하거나 장기 기증을 하거나 뭐 그 다음에 봉사활동 시간 뭐 채우고 그러면은 약간 더 주는 뭐 그런 특반 상품 빼고는 거의 2%. 많아봤자 3% 저런데 저런 5%짜리 금리 상품에도 저렇게 몰립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 해를 돌이켜봐서 내가 은행 이자보다 더 많이 벌었다면은 성공한 거예요. 근데 은행 이자보다 더 때려 박았으면은 그냥 주식하지 말고 적금이나 들 걸 하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1년에 은행 이자보다 많이 벌었으면 여러분 성공한 거예요. 직장인 기준으로 따지면은. 나 같은 경우에는 생활비를 벌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일주일 내내 매매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화수가 있으면은 이날은 이제 기관들이 많이 샀으니까 약간 팔고 빠지고 그럴 수 있으니까 이날 종가로 한번 담아가지고 수요일날 아니면 목요일날 갭이 뜨면은 아침에 팔고 그리고 그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여기 일정을 보면은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란 말이에요. 선물 옵션 만기일이면 또 롤러코스터를 탈 수도 있고 그냥 이번 주 미장이 완만하게 가면은 우리도 똑같이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미국이라던가 일본이라던가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에 무역 전쟁 이슈를 거의 선반영 받은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금리 인상으로 뺐지만 다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막판에 이렇게 4일 올렸어요. 4일. 오늘까지 오르면 여러분 한 일주일 연속으로 오르는 건데 얘네도 이제 이쪽에서 좀 찌질찌질 거릴 때가 됐단 말이에요. 오늘 오르고 그 다음 날부터서 화수 찌질찌질 되고 화요일 날부터서 야간 선물이 좀 보합 내지 하락하고 그리고 우리도 내일 또 좀 아침에 개인들 들어왔다가 쟤네도 좀 팔고 뭐 그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전략을 잘 짜야 된다니까요. 종가에 담거나 아니면 그 다음날 수요일 날까지 가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매매 못할 구간이 아니에요. 맨날 내린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번 주에 이렇게 보고 저번에 보고 수급을 보고 얘기하지. 여러분 연기금이 2달 내내 팔고 연기금 자금 집행위원장도 없고 막 이런 시황을 얘기하면서 이래서 안 좋습니다. 딱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왜 안 좋은 얘기만 하냐고 하는데 안 좋은 걸 안 좋다고 얘기를 하지. 그러면은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리딩하거나 그걸로 돈 벌어먹고 먹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안 좋다고 절대 얘기 안 하죠. 안 좋다고 하면 사람들이 안 사고 자기가 뭐 이제 종목 추천해도 안 살 텐데 뭐 하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뭐 그런 거 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좋을 때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매매할 구간이 있어요. 이번 주도 있고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조심하고 13일이니까 목요일이니까 월요일이랑 화요일날 잠깐 매수가 구간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좀 봐야 돼요. 오늘 미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내일도 좀 보면은 다음 주 전략이 좀 나오는데 일단은 이번 주에 집중을 한다면은 매수 구간 나옵니다. 충분히. 그리고 오늘 그 대북주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를 했었죠. 분명히 뭐 김정은 답방이라던가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하고 이야기한 것 같다가 또 아침에 잠깐 시세 주고 또 내릴 수 있다고.
자, 대하TI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늘 같은 날도 이렇게 거의 보합 수준으로 내려왔고 음봉 나왔고 부산산업도 이렇게 못 갔고 날라갈 줄 알았는데 왜 그러지? 분명히 럼프형도 만나가지고 샤바샤바 잘했는데 뭐가 문제야 하시는 분들은 얘네는 여러분 무역전쟁 이슈할 때 이렇게 올라왔었잖아요. 조정을 별로 안 줬잖아요. 그동안 움직였던 애들이 안 가야죠. 호텔신라도 안 가잖아요. 호텔신라도 오늘 움직일 것 같지만 그동안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얘네가 오늘도 가면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수급이 한 곳에 몰리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로 이제 팡 퍼졌고 여러 군데로 수급이 들어왔어요. 보세요. 거의 모든 섹터가 상승을 했죠. 뭐 항공주 빼고는 거의 다 상승을 했어요. 특히 정치 테마주에는 완전 몰렸고 그리고 5G나 이런 통신 내리죠. SK텔레콤이나 이런 애들 내리죠. KT는 화재도 있었고 U 플러스 약간 올랐는데 그래도 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럴 가능성은 높습니다. 진짜 여기 넘을 것처럼 보여주고 빼고 왜냐면 여기서도 그랬으니까 여기서도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 레포트에서도 뭐 연말 배당가 그리고 경기 방어주니까 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주식들은 다른 주식들이 이제 갈 때 안 갑니다. 자, 그리고 제주항공도 오늘 같이 빠졌죠. 얘네는 오늘 회담이 안 좋았어야 돼요. 그래도 아직 오펙 정상회의가 있으니까 오펙 정상회의가 또 어떻게 될지는 그거는 며느리만 압니다. 그리고 항공주가 석유가 내렸다고 해도 여러분 환율도 같이 내렸으니까 환율이 예전처럼만 조금만 더 내려주면 돼요. 환율이 만약에 이게 1100원대 이하로 내려간다. 여기 내려간다. 그러면은 이 유가 같은 경우에는 유류 할증료를 받기 때문에 오르든 내리든 어느 정도는 커버가 돼요. 근데 이 환율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라던가 뭐 이런 걸 리스를 해오기 때문에 그 돈을 다 달러로 지불하니까 유가가 생각보다 더 큽니다. 근데 제가 오늘 외국을 나갔다 왔는데 유류 할증료가 매달 1일에 내리는데 1일에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고 왔는데 유류 할증료가 하나도 안 내렸더군요. 왜 지금 12%가 내렸는데 최근 건 반영이 안 되고 저렇게 되지?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똑같이 그렇게 반영이 늦더군요. 지금은 뭐 개성공단 산업이라던가 여러분 그쪽은 거의 이야기도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대북주도 뭐 철도라던가 뭐라던가 이슈 되고 있는 거를 노려야지 아난티 아예 얘기도 안 나오는 거 하면은 움직임도 없어요. 물론 아난티네 이런 애들 이쪽에서 약간 올라오고 그랬어도 에휴 수급도 안 좋고 경로 산림 쪽은 그래도 오늘 세게 들어오길래 뭐 트럼프가 농수산물 그거를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설마 그쪽으로 들어오나 뭐 그런 것도 얘기했는데 이런 얘기도 있죠 여러분. 평양의 정상회담에 이제 벤츠하고 송이버섯 여러분 뭐 송이버섯이랑 귤 보내준 것도 뭐 안보리에서 제재를 해야 된다 뭐라던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또 북한에 이제 산림 협력한다고 뭐 비료 보내주고 뭐 그러면 또 저것도 안보리에서 제재할 것 같은데 뭐 그것까진 모르겠고 일단은 오늘은 뭐 대규라던가 아니면 경농이라던가 남해화학이라던가 이쪽 비료주에 다시 오더군요. 특히 남해화학 같은 경우는 좀 올라왔는데 코스피 지수 오면서 얘도 이렇게 다시 착 올라왔는데 참 대북주는 이슈가 있으니까 빼지는 않고 계속 찌질찌질거리면서 기대감을 계속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고점까지 올라가기가 힘들죠. 일단은 트럼프가 언제 방문한다고 했어요? 1월 달에 이어서 이제 2월 달로 좀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남산타워 예약을 막아놓은 게 진짜 사실이어서 다음 주에 김정은이 올까요? 그나저나 옛날에 그 연예인 김정은 씨 뭐하고 사나 모르겠네요 요즘에. 일단은 기대감이 약간 남아있기 때문에 대북주 그것도 살짝 안 뺐고 오늘 같은 날에 진짜 빠지는 종목은 좀 문제가 있죠. 유가 빼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던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가는 높게 떴었죠. 이제 미국에서 또 뭐 이제 좀 더 수출을 뭐 더 원활한다 뭐 한 이런 저런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는 주가가 올라갈 것 같은데도 못 올라가고 그러죠. 오히려 신라젠이 갔어요. 신라젠. 오늘 신라젠 이렇게 쫙 오르는데 얘 말고도 오늘 가는 종목이 많으니까 굳이 얘 안 봐도 뭐
상관없었죠. 뭐 다 오르는데 뭐. 현대사료도 이렇게 올랐고. 그리고 또 TK 케미칼이 올랐었죠. 그건 이낙연 관련 테마주인데 얘가 오지게 팍 올랐는데 지금 뭐 DSLR 제강이라던가 DSLR도 오르길래 옛날에 이거는 문재인 테마주였는데 뭐야 대체 얘가 왜 올라? 막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DSLR 제강과 그 다음에 또 DSLR을 또 유승민 테마주로 엮어가지고 여기 착 오르더군요. 참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더니 그냥 아무거나 다 갖다 붙이네요. 이거하고 뭐 남선, 알루미늄 얘도 또 그거였어. 얘는 또 누구 테마주? 얘도 이낙연 테마주였어? 그리고 HSD 엔진 얘도 또 이낙연 테마주. 인터엠 얘는 또 황교안 그리고 한창 얘도 또 황교안. 지금 이낙연이 짱인 것 같아요. 참. 그리고 보혜양조 보혜양조도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 다 정치에 엮인 이런 주식들이에요. 정치에 엮인 주식. 근데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장이 안 좋으면 저쪽으로 쏠리는데 아직 총선까지 시간도 많이 남았는데 왜 저걸 움직이고 있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타 법인이 무슨 이렇게 사가지고 나 뭔가 지금 공시가 뜨나 안 뜨나 지금 보고 있는데 아직 장이 안 끝나가지고 지금 공시가 아직 나온 게 없네요. 왜 얘는 기타 법인이 이렇게 샀지? 자, 그리고 신규 상장주 윙인푸드 이거 위험하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죠. 얘는 중국 관련된 거는 상한가를 가든 말든 쳐다보지 않는 게 좋다고. 중국 원양자원 그리고 최근에 완리까지 뭐 상장만 하고 몇 년은 있으면 그냥 상폐가 돼버리니까 사놓고 내리고 물리면은 장기로 가져가자가 아니라 장기로 가져가면은 상폐가 되는 게 중국 주식이에요. 회계 장부 절대 못 믿어요. 우리나라도 분식회계가 많은데 얘는 더 심하다고. 그리고 오늘 또 신규 상장주 있죠. 자, 반대로 베스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장하자마자 마이너스 10%까지 바로 내려버렸죠. 장이 좋을 때는 이런 신규 상장주가 별로 안 오르고 장이 안 좋으면은 그냥 이런 애들 가지고 장난치는데 얘는 반대로입니다. 그리고 엔터주는 안 가죠. JYP라던가 이런 애들도 오늘 시초가는 뭐 1% 가까이 이렇게 상승해서 올라갔고 키스트도 오늘 갑자기 얘도 막 1% 가까이 막 상승해서 올라갔고 그런데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무역전쟁 때 별로 그렇게 조정을 별로 안 줬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무 많이 올랐고 DPC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얘네는 다른 애들 오를 때 다른 애들 내릴 때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반대로 다른 애들이 오른다고 해서 얘네들이 크게 가기가 힘들어집니다. 왜냐면 그쪽에는 수급이 빠져서 가지 이쪽도 수급 주고 저쪽도 수급 주고 그렇게 보통 안 갑니다. 왜냐면 기관들도 운영하는데 자금에 하는데 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기 수급을 A 수급을 B로 옮겨가지 A하고 B하고 이렇게 동시에 같이 들어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순환매 장세라고 해서 순환이 짜자작 되는데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 이런 거 대형주도 웃긴 게 삼성전자는 오늘 3% 가까이 올랐는데 하이닉스는 또 떨어졌어요. 물론 6만원대에서 이만큼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기관이 오지게 팔길래 야 하이닉스는 진짜 오르기 힘드네 이 생각이 들더군요. 삼성전자는 43,000원 갔어도 여기서 빠졌던 거에서 약간 올라온 거예요. 진짜 삼성전자는 개미 지옥을 만들려나. 여기 왜 얘는 이렇게 올라가기 힘들어 보이죠, 이런 애들은? 올라가려면 여기도 뚫어야 되고 여기도 뚫어야 되고 여기도 뚫어야 되는데 45,000원까지 언제 갈까요? 그리고 또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또 오늘 내렸죠. 얘는 다른 종목이랑 똑같아. 얘도 무역전쟁 때 안 빠졌던 종목이니까 이제 슬슬 조정 주면서 척척척 뺄 때가 됐죠. 그래도 오늘 3%까지 빠졌다가 위로 다시 올라오던데 그래도 수급은 없어요. 그래도 정말 다행입니다. 트럼프하고 시진핑이가 얼마나 미친놈인가. 두 미친놈이 만나가지고 어떤 대화가 이루어질까 했는데 2시간 동안 이루어져야 되는 회담이 연장돼가지고 2시간 30분 연장전까지 갔다는데 정말 그나마 다행입니다. 안 그랬으면은 정말 위험했죠. 근데 지난번이라고 해도 3주 전인데 에펙에서 중국이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제스처를 취했는데 얘네가 또 트럼프랑 만나니까 또 우리가 이제 자동차 관세를 좀 양보를 하겠소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나마 좀 완전히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놈들이 만났어도 한쪽은 그래도 이성을 차리는군요. 이놈이나 저놈이나 둘 다 같이 미치는 게 아니라 한쪽도 양보를 하고 이쪽도 양보하면서 그래도 좀 대화가 되는군요. 얘네 처음에 나왔을 때 이거 분명히
중간 선거를 위한 퍼포먼스다. 이거 금방 처리하고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지금은 얘네는 진짜 또라이다. 이제 얘기해도 안 통할 거야. 휴전만 가라, 휴전만 가라, 휴전만 가라 뭐 이렇게 하고 휴전도 가고 하나씩 나왔는데 이 휴전 90일 중에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오길 기대합시다. 이번에 자동차 관세 중국이 철회했으니까 이제 미국도 뭔가 이제 해줄 거 아니야. 미국 USA. 우리는 이제 뭐 반도체라던가 뭐라던가 니네 쪽에 좀 제재 하나 풀어줄게 하면서 형님 좋고 매부 좋고 뭐 이런 것처럼 뭔가 제스처가 나오면은 정말 좋은 겁니다. 그래서 90일 동안 어떠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 대화에서 어떠한 주식이 수혜준가 여러분이 잘 파악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평일이고 제가 지금 외국에 갔다 오자마자 좀 피곤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1번, 이번 주 오펙 정기총회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항공주라던가 정유주, 조선주는 이 회담에 따라서 주가가 위아래로 변동이 옵니다. 항공주가 오늘 많이 안 빠진 것은 이 오펙 정기총회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사우디가 증산을 안 하고 감산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또 유가는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럼 항공주도 다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정기총회가 어떻게 끝나나 잘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고 2번,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 휴전은 증시에 안도랠리가 올 수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휴전 선언을 하자마자 다음날 바로 미국의 자동차 관세 폐지를 했죠. 그런 것처럼 이 남은 90일 동안 어떤 좋은 뉴스가 더 나오고 반대로 이게 또 지지부진하면 또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이 서로 한 가지씩 양보하면서 좋은 협상이 이루어지고 그에 관련된 수혜주를 한 가지씩 이제 찾아보도록 해요. 마지막은 항상 똑같습니다. 자, 제 채널에 오시면은 여기 블로그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블로그 아이콘을 클릭하시거나 위에 보시면 여기 있는 digitalking.net 이걸 직접 타이핑하시면은 짜자잔 제 블로그에 접속이 됩니다. 이 블로그 하단에 보시면은 텍스트 광고가 있는데 이 광고를 딱 한 개만 클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개를 다 클릭하면 무효 처리가 되기 때문에 한 개만 클릭해 주시고 유튜브 광고도 제발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드디어 회담이 끝나고 이제 증시에 좀 빛이 보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또라이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 진짜 저도 알 수가 없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나 보았는데 아직까지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자, 이번 주도 한번 잘 보면서 매매할 종목이 있으면 매매하고 매매하기 위험한 종목이 있으면 잘 지켜보도록 하죠. 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